네, 올해는 정말 선거의 한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첫 스타트를 대만이 끊었습니다. 대만에 지진이 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대만 선거 결과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쏠렸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친중과 친미 세력 간의 선거였고요.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만 보지 말고 국내 주식도 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준비한 신규 컨텐츠죠. 대담한 투자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24년 글로벌 시장 전망 짚어본 첫 번째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서윤석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윤석 팀장님과 함께 또 우리 시장 전망을 해볼 텐데, 팀장님 1월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팀장님은 새해를 맞아서 관심 갖고 계신 게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혹시 최근 가장 큰 관심사 뭘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수익자를 위해서 펀드를 어떻게 잘 운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모범생 같은 답안을 해주셨는데, 오늘 국내 주식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 서윤석 팀장님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려볼게요. 팀장님, 올 한 해 전망을 사실 잘 하려면 반면교사 삼아서 지난 시간도 잘 찬찬히 짚어봐야 되잖아요. 먼저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전반적인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 증시 전망을 하기 전에 말씀처럼 작년 증시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작년 주식시장에서는 두드러지는 특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국내 증시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극심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6월 말까지 15%나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는 7월부터 연말까지 3.5% 상승에 그치는 횡보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작년 주가 상승의 대부분이 IT 업종에서 대부분 나왔다는 점입니다. 업종별로는 상반기에는 2차 전지였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이 주식시장 차별화와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의 경우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 내의 소수의 종목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 역시 애플,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주식들이 나스닥 상승폭의 대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상반기, 하반기 차별화 그리고 업종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를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에는 2022년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방향에 부담을 줬던 이슈가 있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인데 이게 좀 완화된 것이 주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더 커졌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또 별개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을 했고 또 중국의 디벨로퍼 파산과 같은 경기 방향성 또한 이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주가 상승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2년 말에는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겼었죠. 근데 2023년 상반기에는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1,200원 수준까지 원달러 환율, 특히 그 원화 가치가 올랐고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도 함께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반기에 보면 이 페드의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시장 기대 대비 강화되면서 이 원화 약세를 다시 재차 초래하면서 환율이 다시 빠지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누적 순매수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면서 금리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었죠. 그래서 저희 금융당국 그 차원에서도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라는 조치가 실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한시적 금지에 그치는 만큼 주식시장 하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향후 주식시장 방향은 2024년 올해죠. 올해 금리와 경기 방향성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참 녹록하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투자자로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졌을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2024년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들어볼게요. 다행히도 이 금리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2022년 6월을 정점으로 점차 완화되어 가는 추세이고요. 실업률 역시 이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었죠. 그때 FOMC에서 이미 3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점도표를 보더라도 중장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시성이 확실히 작년 대비해서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금리 방향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올해 금리 인하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그리고 그 강도가 얼마나 셀지가 증시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직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전 대비해서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다양한 정치적인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이 정치적 스탠스와 그리고 각종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산업 지원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총선이 남아있고 미국의 대선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다수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정치 이벤트가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역시 전년 대비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선거의 한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첫 스타트를 대만이 끊었습니다. 보통 이 대만에 지진이 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대만의 어떤 정세와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의 굴기와는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 선거 결과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쏠렸었거든요. 그리고 1월 13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긴 했습니다. 이게 친중과 친미 세력 간의 선거였고요. 결론적으로는 친미 성향의 승리를 했었죠. 근데 이게 아직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나빠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미 그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중국이 한국을 제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어차피 대만이 그 성장을 하게 되면 한국의 IT 기업도 동시에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성장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정치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단 대만 선거 결과 자체는 친미 그리고 대만 독립의 성향이 더욱 강한 라이징더 총통이 당선이 확정이 됐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이익 방향성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도 전망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매크로 쪽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국내 증시의 이익 방향성 측면을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을 보시면 영업이익의 성장률 자체가 2022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7% 역성장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기업들 실적이 종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전망치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올해는 특히 2024년은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업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평균적인 이익 성장률 대비해서 이를 하회하는 업종 중심으로 반도체, 그리고 전기, 가스, 화학, 조선 업종 이 대부분인데 올해는 완전 반대입니다. 올해는 반대로 평균을 상회하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일 그런 섹터들이 반대로 이런 반도체, 화학, 조선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약 90조 정도 늘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50조 정도가 전기전자 업종에서 나타나는 만큼 이 IT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이익 방향성 외에도 이 밸류에이션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지수들과 비교하더라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거로 전망을 하는데요. 이 왼쪽을 보시면 2024년 EPS 성장률을 보시면 글로벌에서 가장 높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률 대비해서 12개월 포워드 PE와 PB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역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이익 성장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리스크도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 이 양 시장의 신용 융자 잔고를 보시면 작년 상반기 증시 상승과 함께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이 고금리 지속 가능성 때문에 이 지수가 많이 빠졌었죠.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서 동반해서 이 신용 잔고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에 이 신용 잔고 리스크 또한 작년 대비 보다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시더라도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은 10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6년 이후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고요. PBR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현재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된다면 이 한국 증시는 쉽게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변수들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서 지난해 우리 시장의 종목 쏠림이 상당히 두드러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앞서서 반도체라던가 조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업종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중심으로 현재 AI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AI를 구현을 하려면요, 초고사양 반도체 탑재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고사양 반도체는 저희가 흔히 아는 이 HBM입니다. 이 HBM은 현재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시장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이 AI 시장의 성장은 곧 한국 반도체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HBM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HBM이 촉발한 온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HBM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 회복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를 보시면요,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투자의 내용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제는 앞서 말한 HBM과 더불어서 선단 공정 위주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군 위주의 차별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저희도 그렇게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한국 반도체 메이커들은 현재까지 감산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낮은 가동률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들 메이커들도 반도체 업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가동률을 다시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들의 실적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서 관련 종목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좀 살펴볼 텐데요.
2024년 미국의 금리 인하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에서 아니면 5월쯤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로 꼽힐 수 있는 것이 바로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나스닥과 코스피의 헬스케어 지수를 비교해 보면 역의 상관관계, 즉 금리 인하 환경에서는 헬스케어 섹터는 항상 높은 상승을 보여왔던 바가 있습니다. 바이오 파이프라인의 가치 산정을 보통 할 때 먼 미래에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데 이때 이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펀더멘털 측면을 보시면 2024년부터 이 알츠하이머나 비만 치료제 등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젠의 레켐비가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블록버스터급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CMO 업체들도 수혜를 전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등이 촉발한 GLP-1 계열의 의약품 수요 또한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HBM처럼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 GLP-1 파이프라인 개발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1주 1회 주사에서 2주에서 4주 1회로 이 기간을 늘리는 제형 변화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또한 부가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 기회를 볼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시장을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높은 업종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투자 상황입니다. 높은 금리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이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 저가형 소비 트렌드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그 흐름은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수요가 급증하는 이 중소형 화장품 ODM 업체들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나 색조 화장품의 고속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쪽에서 특히 북미향 매출이 높은 업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을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에 대한 상용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에는 AI 소프트웨어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미국 대비해서는 사실상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이 커뮤니케이션 업종 내의 인터넷 기업이나 혹은 중소형 IT 기업들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 시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관련한 노력들은 주가 측면에서도 이 밸류에이션 할증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이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을 좀 살펴보면 2차전지 시장은 2023년을 봤을 때 상당히 뜨겁게 달구기도 했고 반면에 차갑게 식히기도 한 정말 복잡한 섹터였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주가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이 주식이란 것은 많이 빠진 만큼 그만큼 기회도 많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 경기 둔화 그리고 전기차 판매 속도 둔화 등으로 이 자동차 OEM 업체들이 기존 계획들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OEM 업체들이 기존 계획을 아예 그러니까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 시기만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많이 부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올해 상반기 내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AI를 중심으로 다시 꽃이 피고 있는 반도체 섹터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전기차, 2차 전지 섹터까지 자세한 섹터 전망 들어봤습니다. 오늘 팀장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끝으로 2024년 국내 주식시장 이렇게 전망한다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제가 국내 주식을 운용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의 매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좋은 시장이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만 보지 말고 국내 주식도 만관부인 것 같은데요. 오늘 대담한 투자 두 번째 시간 서윤석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대담한 투자의 화려한 개막과 함께 시청 인증 퀴즈 진행을 했는데요. 많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시청 인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을 마치는 대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을 보시면요. 오늘 영상과 관련된 퀴즈가 있을 텐데요. 투표를 통해서 정답을 맞춰주신 뒤에 구글 폼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에 그리고 저희 대담한 투자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목요일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